자, 유증 볼게요. 예, 유증이 많이 여러분이 좀 헷갈리는 것들인데, 자, 거기 보충학습 부분에 176페이지입니다. 요약지. 거기 이제 유증의 그 종류가 두 가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유증의 의의는 그냥 유언에 할아버지가 다방 마담한테 무상으로 재상을 증여하는 상대방은 단독행위다 이렇게 써 있고, 유증은 그 포괄 유증이라는 것은 A 토지 B 건물 이렇게 3분의 1씩 지분으로 주는 것을 포괄적 유증이고, 뭐 현대 아파트 그 102호 줘라 이렇게 특정 물건을 주정하는 것을 특정 유증이다 그랬죠, 그죠? 자, 유증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유증은 종류가 두 가지인데 포괄 특정이 있었죠. 포괄 유증은 언제 넘어왔어요? 사망시. 근데 특정 유증은 뭐 해요? 등기. 이게 포괄 유증은 처분하에서 가겠고, 특정 유증은 성립하에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유증은 다 단독이었어요, 공동. 포괄 특정 알 것 없이 다 공동입니다. 공동은 권리자, 의무자가 가는 거라고 했죠, 그죠? 권리자는 이제 우리 다방 마담을 수증자라고 했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할아버지 유언을 집행한 자들이 의무자가 있어 공동이죠, 그죠? 그럼 이걸 기억해야 되죠. 우리 마담이 여러 사람이 있죠, 그죠? 마담은 서로 모르니까 자기 지분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여러분 자기 지분만 아까 보존등기나 상속등기는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요게 우리 암기상 있죠, 이렇게 자기 지분만 보상은 인정해주지 않고요. 요 자기 지분만 가유 이렇게 하거든요. 뭐유? 가유. 가는 이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때 자기 지분만 할 수 있죠, 그죠? 또 유증도 자기 지분만 할 수 있죠. 맞죠? 여러분 그 우리 무슨 등기는 해서 그냥 한번 그냥 요약집으로 가볼게요. 뒤에 그거 하나 가등기 부분이 나오죠, 그죠? 그 페이지 219쪽 잠깐 가볼게요. 219쪽 요약집에 우리 가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등기로 갈 수 있죠. 예, 거기에 보세요. 우선 거기 그 본등기 권리자 부분 있죠. 제후에 1번 보세요. 본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권리자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의 가등기에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을 때, 자, 가등기권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왜? 자기 지분은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기억해야 돼요.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나 상속등기는 된다, 안 된다?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 그죠? 보존등기와 상속등기, 이거 인정해주지? 안 돼. 근데 자기 지분만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하는 거고, 유증은 자기 지분만 할 수 있죠. 이건 각하사유가 아니다. 저 두 가지는 안 되는 건 각하사유고, 그래서 유증은 원인은 이제 원인 날짜는 사망일이고, 유증에 조건이 붙일 수 있죠, 그죠? 시험에 합격하면 넘겨준다. 그때는 요 조건 성취일이 원인 날짜가 되죠. 자, 그리고요. 자, 유증할 때 첨부 정보에서 유언장 갖다 주는데, 아까 유증은 단독이었어요, 공동이었어요? 공동이죠. 우리 공동일 때는 뭘 갖다 줘요? 등기필 정보와 인감은 갖다 주죠, 그죠? 공동으로 가니까. 그리고 요거는 기억나시죠? 아까 미등기된 부동산을 유증할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무슨 유증은 직접 보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포괄이죠. 근데 무슨 유증은 안 됐죠? 특정. 예, 특정은 자기 앞으로 보존이 안 되니까 상속인 명으로 보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전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그죠? 자, 근데 자, 여러분 유증 재산은 돈 많은 이렇게 갑이라는 할아버지가 마담한테 준 거죠, 그죠? 그럼 유증 재산은 상속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상속인이 상속 등기하고 넘어갈까요? 막바로 넘어갈까요? 막바로 넘어가죠. 상속 등기는 비용이 드는데, 그죠? 그래서 상속 등기 이시 없이, 그렇죠? 없이 막바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유증의 가등기를 해놓을 수 있을 것이냐? 우리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한다고 그러죠, 그죠? 그럼 청구권이 있어야 우리가 가등기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유증은 언제 효력이 생기죠? 사망시. 그럼 사망했을 때는 청구권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가등기를 수리해 주죠. 청구권이 존재하니까. 근데 생존 중에는 청구권이 없죠. 그럼 가등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면 되겠죠. 유류분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유류분이라는 게 얘기했는데, 우리 할아버지 재산이 100억짜리인데 유언장에 나는 처도 싫고 마담이 제일 좋다. 내 전 재산 100억을 김마담한테 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럼 마담한테 옛날에 다 주면 처자식 쪽박 찼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법정 상속 지분의 2분의 1을 꼭 처자식한테 남겨놓은 게 유류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다 하더라도 등기하는 각하시킨다, 수리한다?
수리 안 되고 각하시킨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요게 지금 여러분 유증에 관한 내용들이죠. 한번 책 읽어볼까요? 자, 보세요. 자, 요약지. 예. 자, 176조 제일 밑에 종류. 자, 포괄 유증은 사망 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고 특정 유증은 등기해야. 자, 신청 방법. 포괄 유증이나 특정 유증 불문하고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가기 때문에 의무자에 뭐를 제공한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자, 오른쪽에. 자, 수증자가 여러 명인 포괄적 유증은 수증자가 전원이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 자기 지분만 할 수도 있다. 자, 등기 원인 날짜. 원인은 매달 유증수고 원인 날짜는 사함을 적는다. 다만 유증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으면 조건이 성취된 날이나 기한이 도래한 날이 원인 날짜다. 자, 미등기된 부동산을 유증했을 때 포괄 유증은 직접 보존 넣기 할 수 있다. 근데 다만 특정 유증은 상속인 명으로 보존 넣기 한 다음에 수증자 명으로 이전 넣기를 해야 된다. 자, 등기된 부동산.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명으로 등기한다. 그러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기 전에 상속 등기가 이미 격려됐을 때는 상속 등기를 뭐할 필요 없이, 그렇죠, 말소할 필요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넘어간다. 자, 가등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버는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 후에는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리해주지만 유언자가 생존 중에는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수리해주지 않는다. 자, 유류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득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각한다, 수리한다. 네, 수리한다 있죠. 자, 여러분 그 4번 등기 있죠, 그죠? 그거 가볼까요? 옆에 놓고 4번 등기 무슨 등기는 해가지고 4번 등기 가지고 있죠. 자, 유증은 자 아까 중간에 두 번째 포괄 유증은 언제 넘어왔어요? 사망시. 특정 유증은 있을게요. 자, 포괄 특정할 것 없이 둘 다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수증자, 권리자, 유언 집행자, 의무자죠, 그죠? 아까 원인 날짜는 사망일인데 조건이 붙으면 조건이 성취를 있었죠, 그죠? 예, 그리고 상속 등기 이시 없이 넘어가고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각한다, 수리한다. 그리고 첨부 소면에서 유언장과 공동 신청이니까 등기필 정보 인가 가지고 한다. 그리고 아까 자기 지분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생존 중에는 청구권이 없으니까 가등기 안 됐죠, 그죠? 근데 사망 시에는 청구권이 있으니까 우리 가등기 할 수 있었죠, 그죠? 그 과정만 기억을 해두시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177페이지에 이제 수용이죠, 그죠? 자,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수용이란 공익사업, 도로 같은 걸 확장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의 소유권 기타 권리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떻게 뺏어간다고요? 그렇죠. 강제적으로 취득한 수로서 사업 시행자들은 수용 개시일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고 성질은 원시 취득이지만 이미 등기된 토지는 소유권 무슨 등기 방법으로? 그렇죠. 이전 등기 방법으로 넘어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우리 토지 수용 보고 이렇게 넘어갈까요? 이렇게 도로 옆에 이렇게 미등기된 토지를 갑이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되어 있는 집을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갑이 토지에 돈이 필요하면 이걸 전세 설정할 수 있고요. 자,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서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었죠. 이런 토지를 국가가 이제 수용하기 위해서 도로 같은 걸 확장해서 수용할 때 수용은 성질이 원시 취득이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원시 취득이면 소유권 무슨 이렇게 해야 되죠? 보존 이렇게. 아까 여러분 미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할 때는 보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미 등기된 걸 수용할 때는 이 보존 이렇게를 말소하고 다시 하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연속성 위에서 소유권 무슨 이렇게로? 그렇죠. 이전 이렇게로 넘어오죠, 그죠?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할 때 이 수용하는 사람은 기업자라 그죠, 그죠? 이 기업자가 개인이냐 관공서에 따라서 이전 이렇게 방법이 다르죠, 그죠? 자, 수용은 우리 강제적으로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약한 거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가서 신청한다? 단독. 우리 단독으로 갈 때는 아까 등기필 정보, 인감 이런 거 가져가지 않죠. 근데 이제 관공서가 수용할 수 있죠, 그죠? 그럼 관공서가 그 이전 등기를 뭐 하죠? 촉탁.
그리고 원인 날짜는 수용 쓰고 첨부 서면으로서 이제 협의 성립 확인서 가져가죠. 그죠? 근데 이제 수용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여러분. 자, 우리 수용은 성질이 원시치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어올 때 전 소유자가 이제 무권리자가 준 거죠. 그죠? 이것들은 다 등기 아니 어떻게 말소?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그러죠. 그죠? 이 직권으로 말소해도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은 수용된 토지에 이제 수용을 하면 보상금을 받죠. 그죠? 그래서 이 보상금에서 나중에 전세권자가 저당권자가 돈을 받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가 민법에 물상대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직권으로 여러분이 말소되는 등기와 안 되는 등기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우선 첫 번째 몇 가지 기억하세요. 이쪽은 직권으로 말소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거 있죠. 우선 첫 번째, 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거 아까 그림을 때 수용일 이후에 행해진 소유권 있기는 수용이 빠르니까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만약에 토지 수용이 여기다가 토지 수용이 자 우리 5월달에 토지 수용이 행해질 수 있죠, 그죠? 근데 6월달에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죠, 그죠? 이런 느끼들은 수용부터 이후에 행해진 거니까 다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근데 직권 말소 아닌 게 없죠. 우선 수용일 이전에 있는 것은 직권 말소되지 않죠. 수용부터 빠르니까. 그래서 우선 수용일 이전에 행해진 등기들은 직권 말소되지 않고요.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서. 근데 수용일 이후에 행해진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서 직권 말소되지 않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뭐예요, 이 등기? 상속이죠, 상속. 자, 아버지가 이 토지를 4월 달까지 가지고 있다가 사망할 수 있죠. 그죠? 5월 달에 수용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나중에 누가 상속했는지 상속 재산의 이렇게 등기 형식은 남겨놓게 해서 6월 달에 상속 등기 해놓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 사람 재산은 맞지만 그래서 수용일 이후에 행해졌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 어떻게 말소하는데? 직권 말소인데 뭐는 직권 말소 않고? 상속. 근데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아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수용 전후를 묻지 않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죠. 그죠?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 소유권이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할 것 없이 이것들은 물상대에서 보호하기 때문에 수용 전후를 묻지 않고 다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근데 직권 말소 않는 게 있었잖아요. 그 수용된 토지로 해서 존재하는 무슨 권? 지역권이죠. 그죠? 자, 이건 이거 있었잖아요. 자, 잠깐 볼게요. 우리 지역권. 이쪽이 이제 우리 바다인데, 자, 갑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토지, 이렇게 생긴 토지와 을이 생긴 이렇게 생긴 토지가 있다. 이게 도로일 수 있죠. 그죠? 갑이 여기 토지를 이렇게 이쪽으로 집을 지으면은 갑이 바닷가로 통행할 수는 없죠. 그죠? 도로로 통행을 하면 이렇게 을 토지에다가 통행로를 매설해야 통행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통행하기 위해서 갑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쓸 수 있는 권이 지역권이죠. 그죠? 이때 승낙해 준 토지를 승역지, 승낙이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 여러분 요역지를 수용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요역지 입장에서 이 땅을 쓸 수 있는 지역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있어요.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결론이죠, 결론. 무슨 역이는? 상역이. 상이 뭐고? 상속. 역은 지역권. 역은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두 가지는 잘 기억하면 돼요. 상역이는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아까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죠. 그죠? 근데 이 보상금이 다툼이 있어서 수용이 무효가 됐어요. 그걸 재결이 실효됐다 그래요. 그럼 수용이 무효가 돼버리면 그 이전 등기 된 거 무효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이전 등기 된 거 말소시켜야 되죠. 무효니까. 이 말소 등기는 일반 원칙에 따라 단독이다, 공동으로 가서 말소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수용 당했던 사람이 여기 수용한 사람이 의무자 되고 수용에 당했던 사람이 권리자 돼서 그걸 잘 기억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책. 자, 177조. 그 등기 신청인, 그 수용에 의한 소유권 등기 신청이죠. 단독 신청이 되어 있잖아요. 의무자가 협력을 어렵기 때문에 의무자의 등기 권리자인 기업자가 단독 신청이고, 그 관공소가 기업자일 때는 그 관공소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다 써 있죠. 네, 넘기셔서. 원인은 토지 수용 쓰고 원인 날짜는 수용 개시를 적고, 자, 첨부 정보.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서 협의 성립 확인서, 보상, 공탁 증명서만 갖다 주지만 단독이니까 등기필 정보나 인가 가져가지 않는다. 5번, 6번을 잘 기억해줘. 그죠? 자, 수용에 따른 직권 말소에서 왼쪽에 수용일 개시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나 2번 보세요.
수용일 전후를 불문하고 경료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 이걸 처분 제한 느끼죠. 그죠? 이거 다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근데 오른쪽에 직권 말소되지 않는 것들이 나오네요. 수용일 개시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 이전기나 수용일 이전에 상속이 이루어졌지만 수용일 이후에 경료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기나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무슨 권? 지역권. 이것들은 직권 말소되지 않고 그 마지막에 4번은 중요하지 않죠. 이게 문화재 재산이니까 이걸 남겨놓자라고 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도 직권 말소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6번 재결의 실효에 따른 말소득이 써있죠. 그죠? 토지 수용이 재결이 실효돼서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느끼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에 무슨 느끼죠? 말소득. 이건 단독 공동. 그렇죠. 공동으로 가서 말소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수용에 관한 것이 우리 5번에 있죠. 그죠? 무슨 듣기는 5번. 자, 아까 수용을 어떻게 가서 신청한다? 단독. 그 수용에 의한 요 소유권 이전 느끼는 단독. 단독이니까 등기필 정보 인간 가져가지 않죠. 근데 관공서는 촉탁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그죠? 여기 두 번째 중요했잖아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은 수용 전후를 묻지 않고 다 어떻게 말소? 직권. 근데 뭐는 상여기는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 원인 날짜는 수용 일자 적고 첨부 서면에서 협의 성립 확인서 갖다 주고 요거 주의했잖아요. 그죠? 재결이 실효돼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에 무슨 느끼는? 말소 느끼. 이건 단독 공동. 그렇죠. 공동. 그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179쪽으로 넘어가세요. 그 위에 5번을 안 봐도 될 것 같고 6번 볼게요.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 이전 느끼 이렇게 써 있죠. 네,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 이전 느끼입니다. 위에 보세요. 제일 위에 볼게요. 부동산 가짜 주인이 위조 등에 의해서 등기에 갔을 때 진짜 주인이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진정명의 회복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로 찾아오는 것도 인정해 준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죠.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갑이 이제 건물을 신축해서 보존 등기 된 걸 가지고 있다가 자,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더니 을이 자,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넘어왔던지 또는 갑에서 을 앞으로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 매매일 수 있죠. 그죠? 가장 매매들은 다 뭐죠? 무효죠, 무효.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럼 등기부에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가 2번 소유권이 을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병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정 앞으로 이렇게 넘어왔네요. 근데 이 집이 지금 진짜 주인이 갑이죠. 그죠? 이 갑이 이 재산을 회복하는 방법을 우리 판례는 둘 중 하나 회복할 수 있죠. 그죠? 이 우유된 거고 가장 매매 이게 무효니까 이걸 말소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말소 판결을 구해가지고 찾아올 수 있죠. 그죠? 근데 요거 하나만 말소해 놓고 자, 등기소에 다른 사람 팔라고 등기로 가면 등기 아닌 등기를 받아주지 않는죠. 왜냐하면 정합으로 돼 있죠. 그죠? 여기부터 말소해야 갑이 회복돼서 팔으면 등기 주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말소 등기로 가능한데 뭐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비용과 시간. 그래서 마지막에 정의 협력하에 5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 등기 권리자 갑이면 간단하게 찾아올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진짜 주인이 이렇게 이전 등기 방법을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다. 그죠? 찾아오는 절차만 배우죠. 그죠? 자, 이 사람이 협력해주면 어떻게 가서 신청하고 공동. 협력해주지 않으면 뭘 받아서? 그렇죠. 이행 판결 단독이죠. 그죠? 자, 공동으로 갈 때죠. 주의할 것이 신청세에는 지금 원인은 쓰죠. 원인은 이렇게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쓴다고 그랬죠? 근데 뭐를 못 적었어요? 원인? 그렇죠. 날짜를 못 적죠. 그죠? 둘이 무슨 계약 아직 안 했잖아요. 그죠? 그 원인은 적지만 원인 날짜를 적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첨부 서면입니다. 자, 우리 공동으로 갈 때는 둘이 계약 안 했죠. 그죠? 그래서 등기 원인 서면으로서 계약서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안쪽에 안 가면 판결 받을 수 있었죠. 그죠? 이 판결 받을 때는 이 판결서 정본이 원인 서면입니다. 자, 그리고
진정명의 회복에 한 소유권 있기는 소유권이 이전이 넘어온 거지만 이건 거래한 것도 아니고 계약한 것도 아니죠. 그죠? 우리 거래할 때 계약할 때 거민이 필요 없고 거래할 때 토지 거래 허가서 필요한데 이런 거 가져갈 필요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판례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요거죠, 여러분. 갑이요. 아까 요거를 자, 우리 말소 소송을 청해서 찾아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갑이 말소 소송을 저기해서 내게 아니라고 져버렸어요. 패소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소의 형태를 달리해서 이전에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왜냐면 이미 이걸 기판얘기라는데 내게 아니라고 법원한테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소의 형태를 달리해도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 소송에서 패소해버리면 이전에 이행의 소를 찾아올 수 없고 또 하나는 보세요. 아까 한쪽에 안 가면 이행 판결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이행 판결서 주고 전 소유자의 등기를 말소로 가야 될까요? 이전 등기로 가야 될까요? 이전 등기로 가야지. 이행 판결서 가지고 전 소유자 등기를 말소시킬 수는 없어요. 말소시키려면 말소 판결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 판결을 가지고서는 이전 등기 해야 되지 소유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예, 이것들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만 제일 중요해요. 아까 뭐는 적고 뭐는 못 적어. 등기 원인은 적고 뭐를 못 적은다. 원인? 그렇지. 날짜 안 적고 그리고 진정명의는 소유권이 넘어가지만 거래한 것도 아니고 계약한 것도 아니니까 거민이나 토지 거래가서나 농취증 이런 거 가져갈 필요가 없다. 네. 자, 거기 의의부터 보세요. 신청이. 자, 179쪽입니다. 요약지. 179쪽. 공동 신청서 있죠. 자, 진짜 권리자는 현지 등기 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고 판결이한 단독. 진짜 권리자는 현지 등기 명의를 상대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서 신청할 수도 있다. 넘기셨어요. 자, 신청세. 등기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서지만 새로운 원인이 있는 게 아니니까 원인 날짜를 적을 필요가 없다. 자, 첨부정보. 공동으로 갈 때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갈 때는 판결 정보니 원인 서면이 된다. 자, 밑에 니은. 진정명의 회복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서나 농취증, 판결세에 검인 받을 필요가 없다. 자, 그 밑에 보충학서.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그 후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2번 진정명 회복의 이행 판결에서 승소한 자는 그 판결서 가지고 말소 등기하러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예. 자, 우리 진정명 회복은 여러분 6번 듣기 있죠. 6번. 6번 있어요? 예, 무슨 그거 가지고 지금 복습하는 거죠. 그죠? 자, 아까 공동으로 갈 수 있고 이행 판결 받아서 단독으로 갈 수 있죠. 근데 뭐는 적고 뭐는 못 적어요? 원인은 적고 원인 날짜 못 적죠. 검인 받지 않고 토지 거래 허가서나 농취증 이런 거 가져가지 않습니다. 요 판결 받을 때는 요 판결서 정본이 원인 서명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180페이지에 환매 특약 등기 이렇게 써 있죠. 예. 의의 보세요. 환매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매도인이 환매할 권리, 환매권을 보유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 행사해서 매매 목적물을 다시 사는 것으로서 환매는 채권이지만 등기하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가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근데 환매 등기로 갈 때 여러분 D페이지 먼저 잠깐 가볼게요. 182쪽. 자, 우리 환매 특약 등기는 자 보세요. 갑이 이런 거죠, 여러분. 자, 보존 등기되어 있는 이 전처루가 이 가수 이선희한테 요 매매로 소유권 이전해줘 가면서 다시 사기로 환매 계약하고 이제 환매 특약 등기를 하시죠. 그죠? 이 환매 특약 등기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어떻게 가서 신청하죠? 동시에. 동시에 들어오지 않으면 29조 2호에서 각하시키죠. 그죠? 나중에 이제 29조 2호에서 각하시킵니다. 자, 환매 등기는 동시에 되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와 환매 등기는 접수 연월과 접수 번호가 같죠. 그죠? 그리고 환매 등기는 동시에 들어오니까 의구해줘요, 갑구해줘요? 갑구해. 그리고 주등기 해줘요, 부기 등기?
그렇죠. 부기 등기 형식이죠. 특약 나온 건 다 부기 등기라고 했죠. 그죠? 자, 그리고 환매 등기는 소유권 등기와 동시에 가죠. 그죠? 자, 그렇지만 이 신청서는 소유권 이전 내용과 환매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별개의 신청서 제출하죠. 어떤 신청서? 그렇죠. 별개의 신청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 신청서 여러분 필요적 기록상, 임의적 기록상 있죠. 그죠? 임의적은 약지 보이기죠. 그죠? 환매 기간만 임의적이고 매매 대금과 계약 비용은 필요적이죠. 그죠? 자, 그리고요. 환매는 여러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반대가 환매죠. 그죠? 그럼 권리자 의무자가 같을까요? 반대될까요? 반대죠. 자, 우리 전초료가 팔으면 이게 매도인이죠. 그죠? 이선희가 살면 매수인이죠. 그럼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매수인이 이선희가 권리자고 매도인이 전초료가 의무자죠. 그죠? 환매는 다시 사는 거죠. 환매 특약 등기에 넣으면 전초료가 유리하죠. 그죠? 그래서 이 매도인이 권리자 되고 매수인이 뭐가 되죠? 의무자. 그리고 환매권자는 꼭 매도인만 환매권자, 전초료만 환매권자 되지 제3자로 환매권자 할 수는 없죠. 자, 하나, 두 가지 정도 주시면 됩니다. 자, 5년이 지나면 나중에 이 환매 등기된 거 없애버리죠. 그죠? 자, 환매 등기를 말소할 때 말소 방법이 둘 중에 하나 말소죠. 하나는 등기한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고 일반 원칙에 따라 공동 신청. 우리가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은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뭐하러 갔을 때? 행사로 갔다. 행사로 갔다는 다시 사러 간 거죠. 그죠? 전초료가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로 간 거죠. 그죠? 그럼 전초료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 전초료 집이 됐으니까 5년 전에 있던 환매 등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소? 직권. 그래서 환매권을 뭐 했을 때? 행사했을 때 어떻게 말소? 직권만. 근데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죠. 그죠? 5년이 지났는데도 돈이 못 벌으면 사러 못 가죠. 그죠? 그럼 등기소 안 왔으니까 등기소 모르고. 근데 지금 몇 년 내에 사기로 약속되어 있으면 5년 내에 사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기간이 끝났죠. 그죠? 등기소 안 왔으니까 등기소 모르고 이때는 너희들이 와서 신청을 통해서 없애버려라. 그죠? 그래서 환매권을 행사했을 때는 어떻게 말소? 직권. 행사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말소? 공동 신청 말소. 여기 이제 하나만 요거만 하면 됩니다. 요 하나만 알면 되거든요. 요 등기필 정보 인감 있죠. 그죠? 요건 조금 이따 책 한번 볼까요? 자, 교재. 자, 181쪽에. 자, 신청인.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이렇게 돼 있죠. 환매권자. 매수인이 의무자가 돼서 공동 신청이고 제3자를 환매권자를 할 수는 없다. 자, 동시 신청. 환매 특약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와 동시에 간다.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29조 몇 호? 2호에서 각하된다. 그렇지만 신청서는 별개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자, 신청서 기재사항.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 비용이 필요적이고 임의적 기록상은 환매 기간이다. 자, 첨부정보. 그거 조금 더 보시고. 환매권의 실행. 환매 등기는 갑구의 소유권 이렇게 바로 밑에다가 무슨 등기 형식으로? 포기 등기고. 그 동그라미 2번은 이거죠, 여러분. 요 매매 계약과 환매 계약은 주종 관계가 있죠, 그죠? 그 매매 계약이 무효면 환매 계약도 무효. 근데 환매 계약이 무효더라도 매매 계약 유효하죠, 그죠? 아까 우리 소유권 등기와 환매 등기는 동시에 갔죠, 그죠? 그럼 소유권 등기가 각하되면 환매 등기도 각하되죠? 환매 등기가 각하되더라도 소유권 등기 그대로 유효하죠, 그죠?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니은인가요? 2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각하되면 동시에 신청하는 환매 등기도 각하되지만 반대로 환매 등기가 각하되더라도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는 실행할 수 있다. 자, 환매 등기 말소는 직권 말소와 공동 신청 말소 써 있죠, 그죠? 직권 말소는 환매권을 뭐 했을 때? 행사, 직행법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환매한 권리 취득 등기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치면 존속할 필요가 없는 환매 등기는 등기한이 직권 말소인데 그 공동 신청 말소는 환매권 행사 이외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외의 원인으로 가로에 보시면 환매 기간의 경과나 환매 특약의 해제 등으로 환매권이 소멸하면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게 돼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첨부 정보 두 가지만 안 봤죠, 그죠? 자, 이건 이겁니다. 자, 우리 환매 등기로 갈 때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요 등기필 정보와 인감을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자,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환매 등기는 소유권 등기와 아까 어떻게 신청했죠? 동시에.
자, 환매 등기할 때 의무자가 아까 매수인이죠. 이선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매수인이 환매 등기하는 신청 시점에서 지금 첨부서면 가져가는 거잖아. 등기소에. 이 집에 대해서 등기필 정보라는 것을 등기소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아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등기필 정보는 등기를 다 마쳐야 주잖아. 지금 아직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그래서 환매 등기할 때 의무자가 매수인이 맞지만 아직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감이죠, 그죠? 인감은 제가 의무자가 여러분 소유자 할 때 요구해요. 뭐 할 때? 소유자. 지금 환매 등기할 때 의무자가 매수인이죠, 그죠? 환매 등기는 소유권이니까 동시에 가죠, 그죠? 동시에 가는 시점에서 저 집의 소유자가 아직까지는 매도인 건가요? 매수인 건가요? 매도인 거죠. 매수인 거 되려면 등기가 돼야 되잖아요.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죠. 제가 일반적으로 빨리 적은 것 뿐이고. 그래서 환매 등기할 때 의무자가 매수인이 맞지만 소유자가 아니니까 인감도 가져가지 않아요. 거기 지금 제 위에 4번 보세요. 첨부정보. 찾았어요? 자, 의무자의 매수인 아직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다. 2번 인감. 의무자 매수인은 환매 등기 신청 시점에서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인감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자, 요게 지금 이제 환매 등기의 내용입니다. 자, 요게 여러분 7번 등기 있죠, 그죠? 있어요? 자, 우선 우리 2번 등기 있죠, 2번 등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수인이 권리자, 매도인이 의무자 되죠? 근데 7번 등기 매매 반대가 환매잖아요. 그럼 권리자 의무자 바뀌겠지. 맞죠? 그래서 환매 등기는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 의무자고, 자, 우리 5년 지났을 때 환매권을 행사로 가면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행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말소? 공동. 자, 환매 등기는 소유권 이전기와 디귿 보세요. 별개의 신청서 제출했죠? 그럼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대금과 비용 적고 임의적으로 환매 기간 적었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환매 등기할 때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나 인감 가져가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들어오지 않으면 몇 호? 2호. 여러분 잠깐 볼게요. 동시에 들어왔다는 것은 환매 등기와 소유권 등기는 접수 연호일과 접수 번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접수 번호가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럼 이건 동시에 들어온 거예요? 동시에 안 들어온 거예요? 동시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런 등기들은 유효, 무효. 무효 이유는 무효고 등기한이 어떻게 말소? 그렇죠. 직권 말소. 자, 환매 등기는 을구해 준다, 갑구해 준다. 갑구해.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그렇죠. 부기등기. 그거 하려면 되면 환매 등기 맞히죠. 자, 환매 등기보다 중요한 게 신탁 등기죠, 그죠? 그 뒷페이지 182쪽에 우리 신탁 등기죠, 그죠? 우리 신탁 등기 아주 대표 선서로 우리 재건축할 때 제일 위에 건물 소유자를 위탁자라고 그죠, 그죠? 위탁자가 이 재건축 조합을 수탁자라 그죠? 수탁자에게 재건축의 목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것을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하는데 의의만 볼게요. 우리 신탁법상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지금 182쪽 보는 거죠. 특별한 신인관계에 기해서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자, 수탁자는 그 재산권을 일정한 자들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법률 관계자로서 신탁 등기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고 나서 오른쪽 페이지 183페이지에 여러분 신탁 등기의 등기부가 나오죠, 그죠? 찾았어요? 네, 거기 신탁 등기할 때 이거죠, 여러분. 자, 갑이 조합원이죠, 조합이죠, 조합. 자, 조합원이죠. 위탁자가 수탁자인 조합한테 이렇게 신탁 재산을 자, 이렇게 소유권을 신탁 목적으로 완전히 소유권을 이전해 가면서 이 재산이 신탁 재산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신탁 등기로 가죠, 그죠? 우선 신탁 등기를 접으세요. 자, 누가 가서 단독으로 가서 신청한다? 수탁자. 누가? 수탁자가 가서 단독으로 가서 신탁 등기를 신청으로 갑니다. 근데 위탁자나 수익자도, 자, 우리 수탁자를 대위해서 얼마 뒤에 신탁 등기 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신탁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가서 신청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신청?
그렇죠. 동시에 가지만 근데 이 신탁 내용과 소유권 있기는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신청? 그렇죠. 일괄해서 하나의 신청서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탁 등기할 때, 자, 우리 첨부 서면에서 잠깐 볼게요. 우리가 어떤 재산을 어떤 목적으로 신탁하는지요, 신탁 원부라는 것을 갖다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신탁 재산이 5개 부동산을 신청할 때는 매 부동산마다 신탁 원부를 따로따로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고, 그리고 자, 한 사람한테 맡기니까 불안해서 이렇게 수탁자가 조합이 2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신탁 재산은 조합 재산이죠, 그죠? 그럼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 형태가 공유예요, 합의예요? 합의하게 돼 있고, 자, 신탁 등기는 소유권 이렇게 바로 밑에 주니까 갑구에 을구에 갑구 해주겠지. 어디다 해준다고? 갑구 해주고. 자, 신탁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행선만 꽂고 신탁 이렇게 쓰죠, 그죠? 그러면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 그리고 신탁 등기는 소유권 등기와 다른 순위번호다, 하나의 순위번호? 그렇죠. 주등기를 해주고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신탁 등기 이렇게 나면 무조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우리 신탁 등기 할 때 위탁자가 단독 신청이다 이러면 XX. 자, 위탁자나 수익자는 대위에서 갈 수 없다 이래도 X. 별개 신청서 제출한다 이래도 X. 신탁 원부는 하나만 제출한다 이러면 X. 부동산 여러 갈 때. 그리고 신탁 재산이 수탁자가 수익일 때 그 재산 소유 관계가 공유다 이러면 X. 동시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 X. 의구한다 이러면 X. 부기 등기를 준다 이러면 X. 다른 순위번호 사용한다 이러면 그렇죠, X. 무슨 말 알겠나요? 네, 자, 한번 볼게요. 책 제일 밑에 신청 182쪽입니다. 자,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 누가 단독? 수탁자가 단독 신청. 근데 밑에 2번에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는 대위 갈 때는 동시에 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세요. 자, 일반할 때는 동시라고 돼 있죠, 그죠? 신탁 등기는 해당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가서 신청한다. 이거 위반하면 이건 2호가 아니라 5호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일괄 신청 써 있죠, 그죠? 신탁 등기는 해당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한 건의 신청서로서 일괄 신청한다. 거기 신탁 원부를 갖다 준다고 돼 있죠? 근데 니은에 보시면 신탁 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를 보고 영구히 보존하고, 그리고 디귿주의하죠. 신탁 원부가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신청서 가지고 신탁 등기할 때에도 하나 갖다 준다. 매 부동산마다 신탁 원부 제출하고. 자, 등기 실행. 신탁 등기는 등기한이 권리의 이전, 보전, 설정 등기 함께 신탁 등기할 때는 다른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고. 2번 신탁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됐다는 뜻의 등기는 부기 등기, 주등기고. 자, 4번 수탁자가 2사람 이상일 때 그 공동 수탁자의 재산 소유 관계는 공유다, 합의입니다. 자, 우리 신탁 등기의 말소도 동시고 수탁자가 단독으로 간다 나와요. 단독 신청할 때 말소도 단독으로 가게 돼 있어요. 보세요. 신탁 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소멸됨에 따라서 신탁 재산에 속하지 않게 돼서 그 신탁 등기의 말소 신청은 신탁으로 이전 말소 신청과 어떻게 가고 동시에. 그리고 신탁 등기의 말소도 누가 가서 단독? 수탁자가 가서 단독으로 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 8번 등기 가보죠, 그죠? 8번 등기 있죠? 자, 신탁 등기는 누구 단독이다? 수탁자.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자 할 수 있다, 없다? 별개 신청서다. 한 건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이다. 신탁금을 하나 제출한다. 매 부동산. 자, 수탁자가 수익일 때 공유다, 합의다. 소유권 등기와 따로따로다. 동시 신청이다. 의구다, 갑구다. 부기 등기다, 주등기다. 다른 순위번호다, 하나의 순위번호.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이전 등기가 넘어온 것이고, 자, 용의권 잠깐 가보죠.
자, 184쪽에 위에 있는 박스는요, 그거는 아까 일용이 엄마는 등기할 수 있었죠. 용익권들은 다 되죠, 그죠? 근데 지용이 엄마는 안 됐죠, 그죠? 그리고 저당권은 반대죠, 그죠? 그건 그냥 보시면 되고, 거기 지금 이중으로 다 안 되는데 지역권과 저당권은 이중으로 줄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농지 안 되는 게 딱 하나죠. 농지 안 되는 게 뭐죠? 그렇죠. 전세권과 농지가 안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지상권부터 한번 잠깐 가볼게요. 의 보세요. 자, 지상권이란 타인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으로서 타인 토지 위에 한전이 송전탑을 세워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써있죠, 그죠? 자, 이런 거죠. 우리 식으로 보면 갑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논에다가 한 필지 논이죠. 한전이 지금 전기 송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송전탑을 세울 때 이걸 지금 무슨 권위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상권위로. 한전은 이렇게 공작물이라는 송전탑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 갑의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죠, 그죠? 우선 지상권이 이제 객체입니다. 아까 일용이 엄마 등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도 지상권 줄 수도 있고, 농지 전세만 안 됐죠, 그죠? 지금 논에다가 지상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아까 우리 지분, 지용의 엄마는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지분에 대해서 지상권 줄 수 없고, 이중 줄 수 없죠, 그죠? 한번 한전에서 준 거 배타적으로 줄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럼 지상권으로 가겠죠. 권리자가 누구죠? 지상권자, 한전이죠, 그죠? 그 사람이 권리자. 의무자 누구예요? 지상권 설정. 집 논주인 의무자 공동으로 가겠죠, 그죠? 우리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목적과 범위인데, 이 지상권은 여러분 목적에 따라서 여기 세 가지가 목적이죠, 그죠? 최단존속기한이 민법에 제한이 있죠, 그죠? 수목은 몇 년 못하죠? 30년 이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목적을 적을 때 수목인지 건물인지 공작물인지 구체에 적죠, 그죠? 그리고 전부 줄 수도 있고 뭐 줄 수 있죠? 일부일 때는 뭐만 첨부해요? 도면. 대장을 첨부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일 때는 도면 갖다 주지 대장을 갖다 준다 이러면 안 되고요. 자, 우리 약지 보이기 기억나시죠? 예, 지료가 임의적이고 존속기간이 임의적이죠. 근데 아까 우리 지상권의 존속기한은 최단존속기한 제한이 있죠, 그죠? 수목을 목적으로 30년 안 됐었죠. 근데 여러분이 모르고 최단 기간에 위반해서 적을 수 있죠, 그죠? 그더라도 각하시킨다, 수리한다. 네, 수리해주죠. 그리고 우리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이렇게 100년 동안 쓰자 이렇게 확정해야 될 것이냐, 송전탑이 존속하는 동안만 쓰자 이렇게 불확정 기간도 얼마지 가능? 그죠? 그 내용이 나오죠. 자, 책 보세요. 거기 객체에서 184쪽입니다. 1필지 일부 지상권이 가능하자. 근데 공유 지분이나 이중 지상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신청이. 지상권자 권리자, 지상권 설정자 의무자다. 자, 필요적 기록상. 목적과 범위인데 목적은 수목인지 공작물인지 구체적으로 적는다. 범위는 1필지 전부도 되고 일부도 가능하지만 지분을 위한 지상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임의적 기록상 존속기간 지로 지급식인데 A번 존속기간은 민법 280조의 1항의 기간보다 단축된 기간을 기록하더라도 법정 기간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신청서 기록 내용대로 수리한다. B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철탑 존속기간 한다는 약정같이 불확정 기간도 정할 수 있다. 자, 오른쪽에. 자, 첨부정보.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지상권의 범위가 일부일 때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제공한다. 근데 3번에 여러분, 구분 지상권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구분 지상권이란 지하 또는 지상의 상하 공간에 일정한 구분을 구분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지상권은 수목은 안 되고 SK가 설치한 광고탑 이렇게 써 있죠. 자, 이 구분 지상권은 이런 것들이죠. 지금 갑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토지에 우리 지하철 공사가 지하철 9호선을 놓기 위해서 지하 100m부터 50m까지 쓰고요. 통신공사가 통신시설을 매설하기 위해서 30m까지 쓰고요. 한올의 SK가 010 광고탑을 선전하기 위해서 쓰고, 이거 지금 다 광고탑들 뭐로 이용한다고 그랬죠? 구분 지상권이죠, 그죠? 그래서
SK는 이렇게 공작물인 광고탑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에 일정한 상하 공간 범위를 빌려 쓰는 것을 구분지상권이죠. 그죠? 근데 일반 지상권과 차이점이 그게 지금 이 세 가지가 지금 차이점이 있죠. 목적에서 뭐는 안 되죠? 수목. 왜 땅 속에는 하루에 나무 심을 수 없죠. 그죠? 건물, 기타, 공작물이지 수목이 없죠. 그죠? 그리고 일반 지상권은 한자한테 주면 이중으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구분지상권은 이용 범위만 다르면 얼마인지 2중, 3중 줄 수 있고요. 요걸 줘야 되죠. 우리 일반 지상권은 1필지 1부일 때는 뭘 갖다 줬죠? 도면. 근데 구분지상권도 일정한 공간 일부 쓰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땅은 수평 상태만 가정해서 도면을 만들기 때문에 땅 속이나 하늘에는 도면이 없어요. 그래서 구분지상권일 때 도면을 제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청서에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범위를 특정하게 돼 있죠. 그죠? 어느 지점 몇 미터부터 몇 미터까지 쓰겠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범위를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임의적 기록상은 무슨 특약할 수 있죠. 그죠? 이 토지 소유자의 요 토지의 요 사용을 제한하는 특약할 수 있죠. 이거죠. 자, 가봐. 나 여기다가 지하시설 매설해서 들락날락 하건데 이 토지, 자, 우리 지상에 지표상 굉장히 모래알처럼 물르더라. 또 여기다 나중에 100층 이상 건물 지면 안 돼. 왜? 삼풍백화점은 무너지면 큰일 나죠. 그죠? 이렇게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특약이 있고. 두 가지 정도 볼까요? 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이미 이해관계인이 전세권자들이 지표상에 그 토지를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면 이 사람들이 이익이 침해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뭘 갖다 주죠? 승낙서. 자, 마지막으로 얘기 이런 게 나와요. 자, 일반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구분지상권을 일반 지상권 얼마지 상호 변경 듣기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일반 지상권을 쓰다가 구분지상권을 쓴다는 것은 사용 범위를 축소해서 쓰는 거고, 구분지상권을 쓰다가 일반 지상권을 쓰는 것은 사용 범위를 확장해서 쓰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경되기도 가능하다.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이게 꼭 일반인지 뭔지 구분인지 이 세 가지가 차이 나죠. 뭐가 안 되죠? 구분은 수목. 이중할 수도 있다. 도면을 갖다 주지 않는다. 네. 자, 한번 볼게요. 자, 페이지 185쪽에 의의까지 봤죠. 자, 등기 절차. 그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지상 지하의 상하 범위를 특정한다. 왜? 도면을 첨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임의적 기록상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특약을 할 수 있고, 그 밑에 이중 지상권은 허용되지 않지만 구분 지상권은 상하로 구분한 특정 층에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범위가 다르면 2개 이상의 설정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2번 구분 지상권 토지가 제3자에게 그 토지를 이미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했고? 승낙서. 5번 먼저 4번 먼저 보세요. 일반 지상권을 구분 지상권으로 상호 변경 듣기도 뭐하다? 가능하고. 그 3번은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거예요. 자, 3번은요.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는 건물 중에서 이렇게 특정 층만을 구분 소유하기 위한 구분 지상권은 안 된다고 그래요. 전층이 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광고탑이 건물 중앙에 있어요. 옥상에 있어요. 되게 옥상에 있어요. 그 얘기가 지금 거기 3번이에요. 계층적 구분 건물에 특정 계층만을 구분 소유하기 위한 구분 지상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9번 등기 있죠? 9번 등기 있어요? 그거 보고 조금 쉬었다가 하죠. 자, 9번 등기. 네. 자, 우리 지상권을 공동을 할 때 권리자가 누구죠? 지상권자. 의무자는 지상권 설정자. 우리 필요적 기록상에서 목적 범위죠. 그죠? 아까 목적은 구체적고 범위 일부 줄 수 있죠. 그죠? 임의적은 지료 존속기간인데 이 존속기간은 불확정 기간 정할 수도 아까 우리 최단 기간에 위반하더라도 각하시킨다, 수리한다. 그렇죠. 수리하죠. 뭐 일부일 때는 뭘 갖다 주고 도면. 그리고 공유 지분은 지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돼. 아까 지용에 맡은 게 안 됐죠. 그죠? 그리고 이중 지상권 줄 수도 없다. 을구에 처음 생기니까 주등기죠. 게다가 우리 9-1번에 구분 지상권 있죠. 그죠? 우선 구분 지상권은 뭐를 목적으로 안 된다? 수모. 이중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도면 갖다 준다, 못 갖다 준다? 못 갖다 주고 이해관계 있으면 뭘 갖다 달라?
승낙서. 도면을 갖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청서의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범위를 특정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임의적 기록상으로서 그 토지 사용에 제한을 하는 특약할 수 있었죠. 그죠? 이게 이제 구분 지상권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네, 조금 쉬었다가 우리 지역권들 볼게요. 지역권.